몽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 스패너입니다. 저는 7기 운영진이다 해. 전 8기 운영진 유관균입니다. 최근에 고등학교를 찾아가가지고 멘토링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질문이 나왔었죠?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시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되게 많이 궁금해했었잖아요. 저도 이쯤에 이제 많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방학 생활 계획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고3 여러분들께는 수능이 100일 정도 남은 시점일 텐데요. 저희는 수능이 100일 정도 남은 이번 여름방학 9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과목별로 어떻게 시간 분배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생활 측면에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정규야, 너는 과목별로 어떻게 했었어? 이거 멘토링 가가지고 질문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날 국어 하고 싶으면 국어를 했고, 만약에 전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좋으면 수학 시험을 하고, 그날 원하는 거 부족하다 생각하는 걸 했어. 근데 이거는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약간 공부 막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 균형이 맞춰지거든. 그러니까 그날은 노트에다가 월요일 뭐 국어를 몇 시간 했어, 뭐 수학 몇 시간 했어 이렇게 적어놓고 다음날은 그걸 보면서 어제는 이 정도 했으니까 오늘은 딴 과목을 해야겠구나, 혹은 국어를 그럼 이 정도만 하고 오늘은 딴 과목 비중을 늘리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가지고 나중에 노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주일간 이제 공부한 양이 거의 균등하게끔 나오게끔 공부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균형도 맞춰지고 뭔가 그날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거니까 오히려 공부가 잘 될 수도 있었겠다. 혹시 누나는 그러면 공부 계획 어떻게 짰었어? 뭔가 6월이 첫 평가원 시험이잖아? 그럼 다들 못 본 과목도 있을 거고 되게 충격을 줬던 과목들이 있을 텐데 그 과목들을 9월 모의고사 전에 되게 보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균형도 균형이지만 뭔가 내가 제일 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 시간 비중 있는 쪽으로 공부했던 것 같아. 사실 나는 6월 모의고사 때 국어를 정말 충격적인 점수를 받았었어서 방학 때 이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를 한다고 치면 이래도 되나 싶지만 한 4시간, 3, 4시간 이상은 국어에 투자를 했던 것 같아. 3, 4시간 정도를 국어에 투자했어.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둘 다 자기 공부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좀 약점을 좀 위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각자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각자 방법이 있겠지만 과목별로 균형은 잘 맞춰야 된다는 거. 하지만 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이번 방학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하면 되게 뭐 많잖아. 너는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어? 나는 일단 휴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고 싶어. 일단 휴식하면은 진짜 그런 생각을 하거든. 휴식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이제 헷갈릴 거야. 어떤 날에는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공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 휴식을 하기 꺼려질 것 같고, 어떤 날에는 너무 휴식하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치.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 하루 낮 동안은 그냥 하루 종일 놀았어. 밤에는 물론 공부를 했지만 낮 동안 이제 좀 공부한 거에 보상으로 놀면서 좀 멘탈, 이제 적어도 이제 60일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멘탈을 좀 잡았던 것 같아. 근데 낮에 막 놀고 나면 밤에 너무 공부하기 싫지 않아? 너무 공부하기 싫었는데 약간 그거를 이제 좀 동기부여로 삼았던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2주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면은 그래서 그 하루 정도는 그 낮 동안 이렇게 놀 수 있으니까 지금 열심히 해서 그 낮 동안 논 거를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휴식을 잡았어. 이런 목적이 있으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멋있었다. 사실 나는 뭔가 한 번 쉬면 너무 공부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진짜 내가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만 쉬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학교 자습을 가야 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습을 못 가겠다거나 오늘은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학교 자습을 하루 종일 빠지면 그냥 저녁까지 집에서 쉬게 될 거지만, 뭔가 컨디션이 괜찮다는 전제하에 이제 낮에 조금 쉬고 뭔가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지다가 오후에는 또 꾸역꾸역 학교를 갔었단 말이지. 뭔가 그게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하지만 휴식을 할 때는 꼭 내가 좋아하는 걸 했어. 사실 난 특히 또 이 시점에는 공부 효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나는 뭔가 그 효율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으로 공부 장소를 되게 자주 바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제 학교 자습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있으면 꼭 학교 자습을 갔었어. 그리고 학교 자습이 마치면 한번 장소 이동을 해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공부 효율을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너는 그런 방법이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랑
집이랑 이렇게 두 장소에서만 공부를 했던 것 같아. 주말에는 학교에 가서 하면은 어쨌든 그 시간에 대한 그런 하게 게 있으니까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난 그렇게 두 개 공부했던 게 내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 예시로 들면서 이제 본 게 있는데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사람마다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활 패턴도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이제 예시일 뿐이고 이제 각자만의 생활 패턴과 공부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서 좀 자신에게 맞는 그런 거 생활 패턴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가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의 흐름을 끊지는 않아야 한다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몽키 스패너 7기 운영진 배지은. 저는 7기 운영진 이은지입니다. 네, 저희는 고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을 위해 나만의 루틴을 정해서 지키는 방법, 진로를 찾기 위해 저희가 했던 노력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방학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 일단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등교나 수업 시간, 하교, 야자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정해져 있는데 방학을 하면 그런 패턴이 다 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나태해지기가 쉽잖아. 그래서 나는 나만의 루틴을 정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아침 9시까지 학교를 반드시 간다든지 아니면 1시에 점심을 먹는다든지 6시에는 학원이나 독서실 꼭 간다든지 이런 단순한 패턴을 정했던 것 같아. 그럼 혹시 언니는 방학 때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나는 이제 방학 때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나는 독서실에 다녔어. 이제 독서실에 다니면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내고 다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든 반강제적으로 루틴이 생겨. 그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에 안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 많이 못 만나잖아. 근데 독서실에 다니면 친구들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성인들이 많이 계셔. 성인들이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난 그렇게 성인들과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방학 때 나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내가 조금 나태하다 아니면 조금 루틴이 필요하다 하면 나는 돈을 내서라도 독서실에 다니는 것을 추천해. 그래서 루틴을 정하는 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지만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스스로의 루틴을 한번 정해서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는 방학 때 진로 찾기 위해서 뭐 했었어? 나는 입학할 때부터 미디어 학과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학과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고 아무래도 미디어 쪽이다 보니까 기자단 봉사활동을 많이 했었거든. 근데 특히 나는 가장 인상 깊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고1 여름방학 때 동국대학교에서 방송국 체험을 시켜줬단 말이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똑같이 방송국인 분들과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해서 약간 그분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뭔가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걸 해보면서 약간 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신문 기사 작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흥미를 찾게 됐고 아, 꼭 미디어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됐지. 완전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언니는 또 진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어? 나는 이제 진로를 찾기 위해서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별로 꿈이 없었거든. 그래가지고 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몽키 스패너라는 단체를 처음 알게 됐거든. 페이스북에서. 거기서 이제 대학 탐방을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생들도 만나고 대학교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 아 나는 꼭 대학교에 가야겠다라는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찾아보면 뭐 무료 프로그램이나 대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한번 찾아봐서 여름 방학 중에 한번 신청을 하면 진짜 진로를 찾는데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몽키가 짱이네. 여러분들 몽키가 몽키 짱이지. 대면 행사에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몽키 스패너 영상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남은 방학 알차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방학을 더 알차게 보내고 싶고 2학기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몽키 스패너 대면 행사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몽바!